네, 매튜쌤의 대충 보는 영문법 3강 시제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강과 2강의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틀을, 커다란 틀을 그려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3강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영문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와 관련되어 있죠. 이 문장의 본동사를 어떤 시제로 써줄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대충 보는 영문법이긴 하지만 너무 또 대충 보면 중요한 파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어의 12시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방금 말했다시피 12가지의 시제가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기준으로 기본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진행형, 완료형 이 두 가지를 합친 완료, 진행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는데요. 중2 때 아마 현재 완료 시제를 처음으로 시제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학교 2학년 시험이 많이 없어져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뭐 현재 완료의 용법을 묻는다든지 경험, 결과, 뭐 계속, 진행 이런 용법을 묻게 되죠. 아니면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일 수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라는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시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이따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12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 시점이 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시제를 국어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진 않죠. 물론 국문학으로 뭐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정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제를 이제 중고등 교육 과정에서 현재, 과거, 미래 정도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영어는 12가지나 있대요, 시제가. 그게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 방금 뭐 기억하라 그랬죠?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 시점이요,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가 기준 시점이 되고요. 이 기준 시점은 시제라고 하는 이 동사 덩어리들, 시제를 암시할 수 있는 동사 덩어리들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단어들이 기준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요즘은 색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12가지 시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과거 시제하면 이 단순 시제잖아요. 단순 기본 시제는 가장 앞부분에 있는 단어, 이 단어가 기준 시점을 정한다는 거죠. 이거 과거죠. 과거 기준 시점이 되는 거고 현재면 현재 기준 시점. 조동사 will이 있어요. 조동사 will이 있으면 미래 기준 시점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will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뭐냐면 이 동작이 일어난 기준을 과거로 잡을 건지 현재로 잡을 건지 미래로 잡을 건지를 말해주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진행 볼까요? 진행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be 플러스 ing를 보통 진행으로 봅니다. 그죠? be ing가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비동사가 처음 나오죠. 이 비동사가 과거면 과거 진행, 현재면 현재 진행, 미래면 미래 진행이 된다는 거죠. 완료형 볼까요? 완료형은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는데 현재 완료부터 배웠습니다. 완료형은 보통 have 플러스 pp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그래요. 완료형이 have 플러스 pp인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가장 앞부분에 있는 단어가 기준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have가 과거형이 되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 얘를 현재형으로 쓰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주어가 he면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니까 he has를 쓰겠죠. He has played baseball 이렇게. 그리고 앞에 있는 조동사 will이 쓰게 되면 미래 완료. 그러니까 가장 앞부분에 있는 단어를 보고 기준 시점을 잡는다. 그리고 완료 진행은 이 두 개를 합친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형태가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 다음에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완료, 진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태. 이렇게 한꺼번에 가르쳐줘야 학생들이 배울 때도 헷갈리지 않고 까먹지 않는데 수동태 파트랑 시제 파트랑 나눠서 가르쳐주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시제랑 수동태가 합쳐서 나오게 되면
그래서 합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는 이게 다예요. 기준 시점 플러스 완료, 진행, 수동태.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기준 시점, 완료, 진행, 수동태. 자, 요금 적고 이야기해 볼까요? 기준 시점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완료는 have 플러스 pp라 그랬고, 진행은 be 플러스 ing라 그랬고, 수동태는 be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시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볼 때, 아니면 그 시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될 때, 얘가 어떤 시제가 무슨 태로 쓰여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기준 시점이 과거인 과거 완료 수동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 써놓고 보는 거예요. 과거, 지금 완료라 그랬죠. 완료 수동태 만들고 싶다 그랬죠. 완료는 have pp라 그랬으니까 과거 have pp를 쓰고,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라 그랬죠. 그럼 be 플러스 pp를 쓰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지금 만들고 싶은 게 과거 완료 수동태잖아요. 과거 완료 수동태.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겹치는 부분을 약간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비동사를 pp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는 뭐라 그랬죠? 얘가 기준 시점이라 그랬으니까 had 플러스 얘를 pp형으로 been 그리고 pp. 그럼 이게 바로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됩니다. 자, 다시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나는 기준 시점이 미래인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를 만들고 싶어.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고, 미래 완료. 그 진행은 be 플러스 ing고,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라 그랬으니까 아까 겹치는 부분을 바꿔주라 그랬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will have, 비동사의 pp형은 been이죠. been, 그리고 비동사의 ing형이니까 being, 그리고 pp. 이렇게 하게 되면 미래 완료, have 플러스 pp니까 완료, 그리고 be 플러스 ing니까 진행, 그리고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시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안 쓸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수동태는 시제의 가장 마지막에 붙는다. 무조건. 그리고 가장 앞부분 단어는 기준 시점을 나타낸다. 얘가 현재면 현재 완료. 만약에 완료가 빠졌어. 그럼 현재 진행. 현재 진행 수동태. 아니면 기준 시점만 있고 수동태가 있어. 그러면 얘가 과거면 과거 수동태, 현재 수동태, 미래 수동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시제와 태가 결합이 된다는 거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시제 문제가 백날 나와도 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게 수동태 문제인가? 아니면 진행 문제인가? 완료 문제인가? 헷갈립니다. 정리 좀 꼼꼼히 하고 가시고요. 그래서 여긴 지금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지금 대충 보는 영문법인데 너무 설명을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단순 시제부터 한번 보죠. 단순 시제는 현재 시제와 이제 다음 페이지에 과거 시제가 나오는데, 단순 시제는 어디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게 기본 시제가 단순 시제 얘기하는 건데 바꿔볼까요? 같은 말입니다. 단순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그 중에 지금 현재 시제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까 현재 시제 가운데 부분에 있었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현재 시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언제 쓴다? 현재의 습관, 그리고 반복적인 행위. 현재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아니면 일반적 사실, 뭐 속담, 불변의 법칙,
이런 거 있죠. 일반적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일반적 사실이에요. 내 키는 183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내 키가 지금 183인데 뭐 성장기 정말 급속도로 자라지 않는 이상 지금 어쨌든 현재 상태는 183이잖아요. 그런 사실 아니면 뭐 우리 아빠의 이름은 뭐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죠.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것들을 다 현재시로 나타냅니다. 현재의 습관, 반복적인 행위.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게 나의 습관이라면 그냥 현재시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 take a bath once a week. 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 take a bath는 보통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하는 영국식 목욕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목욕을 한다. 이게 습관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이 자리에 현재 습관 반복적 행위 아니면 일반적 사실, 진리, 속담, 불변의 법칙 이런 경우는 진행 시제 쓰지 말란 얘기예요. 과거 시제도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제 일치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현재 시제 써라. 그런 의미입니다. I am getting up early 이렇게 쓸 필요 없다는 거죠. So sun is rising in the east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시제. 과거 시점에 부사구가 있으면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외워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어제나 뭐 ago, last night, 뭐 2010년에 뭐 언제 뭐뭐 했니 이럴 때 과거 시제와 함께 주로 사용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주로 같이 사용되는 건 맞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따가 현재 완료에서 현재 완료와 이런 단어들이 함께 쓰일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때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이 정보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얘네들과 얘네를 매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완료에서 현재 완료랑 얘네랑 함께 쓸 수 없구나. 그럼 뭘 써야 될까? 그럼 과거 시제 써야 되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미래 대용어는요. 자꾸 이런 선이 거집니다. 미래 대용어는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나중에 따로 표현으로 정리해서 외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비투용법은 투비용사에도 나오죠.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 그랬어. 보면 더 머리 아픕니다. 완료 시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시제라고 가르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현재 완료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랍니다. 그러면 기준 시점이 현재인 완료 시제. 완료는 해피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현재 완료 아니겠습니까? have는 원래 원형이라고 본다면 얘를 현재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도 have죠. 이게 뭔 소리냐면 원형은 그냥 동사의 원형인 거고 만약에 앞에 주어가 he야. 그럼 has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현재형인 거죠. 그래서 얘를 현재 시제인 pp형 have 플러스 pp형으로 바꾸게 되면 얘를 현재 완료라고 하게 되는데 설명은 잠깐만 볼게요.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부터 기준 시점인 현재. 여기도 지금 기준 시점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가 지금 기준 시점이잖아요. have가. 이때까지 연속선상에 걸쳐있는 시제를 나타내며 말하는 지금이 바로 현재이므로 흔히 현재의 기준 시점과는 시점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정확한 설명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약에 지금 완료시를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막 파고들면 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그냥 의미는 과거야. 예전에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언어학회에서 뭐 American Linguistics Association 뭐 그런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미국인들 당신들 말이야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쓸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묘사할 때 과거 시제를 더 많이 쓰니 아니면 현재 완료를 더 많이 쓰니? 이걸 물어봤대요. 미국인들한테. 너네 과거 시제에 있었던 일 묘사할 때 현재 완료 많이 써? 과거형 많이 써?
물어봤답니다. 결과는 현재 완료가 한 70% 정도, 과거가 한 30% 정도. 이게 1980년대 중반, 이게 옛날에 쌤이 어디서 들은 거기 때문에 막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막 찾아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30대 7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미국 언어학회에서 현재 완료와 과거의 사용 비중을 조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건 뭘 방증하느냐? 미국인들은 그냥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죠. 지금 목소리가 너무 격양됐는데, 그만큼 구별 안 하고 쓴다는 얘기예요.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를.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때 현재 완료 써도 된다. 그냥 과거랑 비슷한 놈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완료 공부하실 때는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적 호기심 해소를 위해서 이 말이 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기준 시점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지금 같이 나오죠?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어떤 뭐 수직선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완료는요, 지금 언어 자체도 약간 좀 언어 도단 아닙니까? 악시모론이에요, 이건. 현재와 어떻게 완료는 예전에 이루어진 건데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나의 관심은 현재에 있다. 이게 나의 관심이고, 지금 어떤데? 이게 관심인 거고, 과거에 완료된 동작은 뭔데?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은 과거에 일어났으나 지금 현재 상태가 궁금할 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문법책 보면 이런 문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문법책인데, I have lost my wallet.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다 라는 문장을 쓴 것과 그냥 I lost my wallet 이라는 문장을 쓴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죠. 그냥 I lost my wallet 하면요, 이 정도의 의미예요.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었어, 예전에. 잃어버려 본 적 있어, 예전에. 약간 요 정도 뉘앙스예요. 나 잃어버렸었어. 지금은 그 지갑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관심이 현재에 없거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항상 기준 시점에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잃어버렸었어. 지금은 뭐 있지? 아니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정도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 과거는. 현재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현재 완료는 현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I have lost my wallet 하게 되면 나는 최근에 내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현재 어떤 시점이냐면 지금 없어. 이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문장의 구별이 무의미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미국 언어학회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과거 사실에 대해서 단순하게 묘사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현재 완료를. I have worked here for 4 years. 이 문장 보죠. 나는 여기서 4년 동안 일해왔다. 과거에 4년 동안 일했겠죠. 근데 지금도 일하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for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 완료의 뭐 계속적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have가 빠지게 되면 I worked here for 4 years. 나 여기서 4년 동안 일했었어. 지금은 몰라. 지금은 뭐 일 안 해. 이 정도의 문장이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일하지. 라는 문장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I worked here for 4 years.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냥 과거에 일했었어. 그냥 과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과거에 일했었어. 그리고 사장이랑 싸웠다가 다시 돌아왔어. 뭐 나 사장으로 다시 돌아왔어. 여기에 CEO로 돌아왔어. 이 정도 문장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과거 사실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단순 과거 시제.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이 동작이 쭉 이어져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관심을 물어본다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기준 시점이 지금 두 번째 문장 설명해 볼게요. 기준 시점이 이 지금 문장을 말할 당시에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시점의 기준이 현재죠. 기준이 현재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완료는. 그냥 이 문장을 말하는 시점 자체가 현재잖아. 그래서 기준 시점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얘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밑에 과거 완료로 넘어가 보죠. 자연스럽게. I had finished the work when he came. 여기서 이 부분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I had finished the work. 얘는 지금 기준 시점이 과거인 과거 완료예요. 왜냐면 완료가 have pp인데 그 have라는 기준 시점을 과거로 바꾸면 과거 완료가 된다 그랬으니까 과거 완료예요. 나는 그 일을 끝냈었어. 과거 완료라는 정의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완료 시제 정의만 생각을 해봅시다. 완료 시제의 정의는 뭐였죠? 관심이 있는 시점이 앞부분, 과거. 나의 관심은 과거에 있는데 그 이전에, 과거보다 더 이전에 완료된 동작이 이 과거에 미친 영향이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끝냈었어라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죠? 이 경우는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거가 언젠지 모르잖아요. 일단 과거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전에 끝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지. 현재 완료는 말하는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지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일을 끝냈는데 지금 이 과거가 어느 시점이길래 끝낸 건 알겠어. 근데 끝내고 났을 때가 어느 시점이었길래 이거를 말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는 항상 뒤에 이런 when절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얘가 언젠지 말해주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왜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완료에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패턴이 있냐면 현재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쓸 수 없다. 특히 when절 얘와 함께 쓸 수 없다는 패턴이 있다 나와요. 그 문법 패턴이 있고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있는 문장 뒤에 when절이 나오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학원에서 영어쌤들은 이거 같이 못 써 그냥 하면서 현재 완료는 뭐 기준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이지 이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는데 왜 과거 완료에서는 when절이 그럼 나올 수 있느냐를 설명을 학원쌤들은 잘 못 해주십니다. 물론 훌륭하신 쌤들은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쌤처럼.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과거 완료 시제만 띡 던지게 되면 기준 시점이 없는 셈이 되기 때문에 when절과 함께 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현재 완료 시제는 관심사가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언급하는 when절과 함께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심이 현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현재 완료는 기준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말하는 시점이 지금이라면 지금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시점의 기준 시점을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어서 when절이 뒤에 안 붙는 거고 과거의 특정 시점을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 과거 완료 시제는 이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제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말하려면 말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과거의 특정 시점을 언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인 when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가 지금,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그 일을 끝낸 상태였어.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에게 내가 끝낸 일을 보여줄 수 있었어. 정도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 recognize her.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알아본 시점이 과거 기준 시점이 되겠죠. 왜냐하면이에요. for가 접속사를 쓰게 되면 I had met her before. 나는 그 전에 그녀를 만났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기준 시점으로 이전에 만났었어 라는 기준 시점의 제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도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쌤이 설명이 좀 길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알아요. 알지만 계속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제를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한 문장 더 보죠. I had lived here for 10 years before I moved to Busan. 내가 부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 나는 여기서 10년 동안 살았었어. 자, 여기서 지금 기준 시점이 있다 볼 수 있겠죠. 부산으로 이사 온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사 오기 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산으로 이사 온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은 과거일 거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사 왔기 전에니까. 이 시점 이전에 나는 10년 살았었어. 그래서 과거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를 썼습니다. 과거 완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기준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된다. 근데 그 일이 과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I had lost my watch. 나는 내 시계를 잃어버렸었어. had pp. When I left the train. 내가 그 기차를 떠났을 때. 기차를 떠난 시점에 딱 보니까 그 이전에 잃어버려갖고 기차를 떠난 시점에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잃어버린 동작이 기차를 떠난 시점에 시계 없네? 쭉 연결이 돼서 이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이게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네, 정리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플러스 과거로 나타내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사건 발생 순서대로 쓰면 둘 다 과거시로 쓴다. 이 자리에 과거 완료 쓸 필요 없다는 얘기 중요하지 않고요. 과거 완료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before나 after가 있어서 전후 관계가 분명한 경우 과거 완료 대신에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had pp 대신에 그냥 단순 과거 시제 쓸 수 있다. before after가 있어서 전후 관계 분명한 경우에 예문 보죠. The train left. 원래 had left인데 before we reached the station. 우리가 역에 도달하기 전에, 역에 도달한 시점 이전에 기차는 이미 떠났었다. before가 딱 갈라주죠. 내가 역에 도착한 시점이 여기, 그 이전에 기차가 떠났었다. 나타내기 위해서 had pp를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left 써도 된다. I ate lunch after my wife. 나는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은 시점이 여기. 뭐 한 이후에 나의 부인이 돌아온 이후에. 돌아왔던 게 이 과거보다 한 어느 시점이겠죠. 이때 이전에 이후에 먹었다는 얘기니까 전후 관계가 딱 분명해집니다. 부인이 돌아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점심을 먹은 거니까 전후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had come 대신에 came 써도 괜찮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둘 다 가능한 거는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네, 너무 시험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만 봅시다. 미래 완료 시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기준 시점이 미래인 완료 have 플러스 시제를 이야기한다. 여기에 수동태가 붙으면 will have been pp가 되겠죠. 미래 완료 수동태. 네, 뭐 그 얘기는 아니니까 미래 완료 시제는 will have pp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일정 시점으로부터 기준 시점인 미래까지 연속선상에 걸쳐 있는 시제를 나타내며 이런 문장을 보면 좀 문법학자들이 조금은 약간 좀 안타까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쓴 문장이 아니고 이 문장이 맞긴 맞거든요. 정말 컴팩트하게 잘 담아낸 문장은 맞아요. 맞는데 그들은 다 알고 있어. 뭔가를 완전히 다 마스터한 문법학자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함축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만든 문장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를 공부한 입장인데 이걸 보면 모르죠, 뭔 소린지. 자, 그래서 미래 완료 시제도요.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준 시점이 미래고 관심사가 미래잖아. 미래, 여기가 현재라고 본다면 여기가 미래입니다. 미래라는 기준 시점에 어떤 완료된 동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완료된 동작, 그리고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준 시점이 항상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문장을 말하는 시점이 현재라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 없어요. 근데 과거 완료는
그 과거라고 하는 기준이 언젠지 알려줘야 그 이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죠. 미래 완료도 미래가 언제인지 알려줘야 이 미래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제외하고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다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 완료는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by 플러스 미래 표시어구, 그냥 by 플러스 미래의 어떤 시점이에요. 그리고 by the time 주어 동사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by the time은요, 뭐뭐 할 때 즈음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할 때 즈음 또는 미래 이때 즈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예문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I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next week. 나는 관심이 미래입니다. have finished는 완료죠? 이전에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완료된 상태일 것이다. 그 일을 다음 주 즈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죠? 미래 기준 시점인데 이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일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미래 이때가 되면 얘가 기준 시점이잖아요. 여기 미래 이때가 되면요, 아이고 이 백이 안 돼. 미래 이때가 되면 나는 have finished the work, 이때가 되어서 뒤돌아 보니까 끝내놓은 상태일 거야. 그래서 이 끝낸 게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나는 이미 다 끝낸 상태일 거야. 너 오면,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다 끝내놓은 상태일 거야. 아시겠죠? 다시 기준 시점 미래, 관심도 미래. 나는 그 영화를 이미 본 상태일 거야. 이 미래가 되면요, 나는 이미 이 영화를 본 상태일 거야. 뭐 요즘에 82년 김지영 그런 영화 유행하잖아요. 뭐 영상이 앞으로 미래도 계속 반복이 돼서 옛날 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영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그 시점이 되면 나는 이미 본 상태가 될 거야. 관심은 미래인데 본 상태가 되어서 그 영화의 내용의 잔재가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야. 그 정도 내용이에요. If I see it again, 얘가 기준 시점인 거죠. 내가 그것을 다시 본다면 이거 포함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될 거란 얘기죠. I will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by next year. 기준 시점 또 있죠? 내년이 되면 나는 여기서 10년 동안 살아온 셈일 거야. 그죠? 이 will하고 by next year가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이때를 기준으로 되돌아보면 10년 동안 산 셈일 거야 라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얘기죠. I will have gone on a trip by the time you come. 뭐뭐 할 때 즈음이라 그랬죠. 네가 돌아올 때 즈음에 여행에 가버린 상태일 거야. 네가 돌아올 때가 기준 시점, 이미 가버린 상태. 그래서 이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have gone은요. 그런데 사실 미래 완료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시제는 아니래요. 쌤 친구 중에, 친구 나이가 60살이 넘었죠. 미국인인데 쌤이 60살 아닙니다. 어쨌든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영문과 교수님이신데 미래 완료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미래 완료 실제로 미국인들이 많이 쓰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60평생 살면서 한 번도 미래 완료 시제를 써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두 번 써봤을까? 거의 쓰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미국인들도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죠. 잘 안 쓴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첨언을 했냐면 미래 완료 수동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리고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는 아마 미국인들 중에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 역사상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가 쓰인 적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농담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인들도 시제가 태와 결합이 돼서 많이 복잡해지게 되면 그 사람들도 말하면서 복잡함을 느껴요. 잘 안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I will lend you the book when I have read it. 내가 I will have read it 이라고 쓰지 않고 when I have read it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쓴다. 얘도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따가 설명할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현재 완료를 쓴대요. 현재 완료의 기준 시점은 뭐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완료의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현재죠. 얘는 현재 시제로 보는 거죠. 미래 완료인데 미래 완료의 기준 시점은 뭡니까? 미래 완료의 기준 시점은 미래인 거죠. 밑에 현재 완료의 기준 시점은 현재인 거고. 이따가 정말 중요한 문법이라고 쌤이 강조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미래를 쓰면 안 되고 얘는 그냥 현재 시제로 보는 거야. 기준이 현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이따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진행 시제. 진행 시제는 꽤 단순합니다. 그냥 be 플러스 ing인데요. 뭐뭐 하는 중이다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비동사가 과거형이면 과거 진행, 현재형이면 현재 진행, 얘가 will be, 미래형이면 미래 진행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좀 보실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 진행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입니다. I was playing the piano. 나는 피아노 치고 있었어. 당연히 과거가 언제인지 기준 시점이 있으면 더 좋겠죠. I was playing the piano when you came. 이런 패턴 많이 씁니다. 그죠? 네가 왔을 때 나는 피아노 치고 있었어. 그래서 과거 진행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쌤이 궁금한 거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었어죠. 해석이. 이 부분이. 그러면 피아노를 치는 거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이때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가 왔을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거는 이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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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더 멀리 가서 한 이때쯤 될까요? 중요한 거는 과거보다는 이전에 그 동작이 이미 시작되어서 이때는 뭐뭐하는 중이었다는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때는 아닌 거야. 네가 왔을 때 시작한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진행으로 쓸 수가 없어. 기준 시점보다 이전에 시작된 동작이 기준 시점에도 진행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진행입니다. 아시겠죠? 현재 알려볼까요? I am playing games. 난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그게 현재 진행이라면 언제 시작한 겁니까? 지금 시작한 건 아니잖아. 지금보다 조금 이전에라도 시작을 했겠죠? 아니면 한 2시간 전에 시작했을 수 있는 거고. 이때 시작된 동작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 근데 진행형의 관심은 어디? 기준 시점에 있다 그랬잖아. 방금 현재 진행을 썼으니까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시작은 그 진행 중인 기준 시점보다는 이전에 시작된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 소속, 감정, 의향, 의식, 사고, 지각, 상태 이거를 암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 암기할 바에는 차라리 쌤이 다른 거 암기할 거 줄게요. 이거 암기하지 마. 좀 다소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이 어떤 동사들이냐? 어떤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 있죠? 나 1,000원 갖고 있어. 너 1,000원 있냐? 나 1,000원 있어. 지금 나의 상태를 묘사할 때 do you have 1,000원? Yes, I have 1,000원. 그러면 그냥 have잖아요, 동사가.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말로도 이상해. 너 1,000원 갖고 있는 중이니? 나 1,000원 갖고 있는 중이야.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너 그거 알아? 걔
시험 합격했대. 난 그거 알아. 그러면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의 그냥 상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너 그거 알아? 지금의 상태를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럴 땐 진행 안 씁니다. 너 그거 아는 중이니? 이거 한국말로 해도 이상하네. 그래서 그런 동사들은 영어로도 진행 안 쓴다는 거죠. 야, 수진이는 아빠를 정말 닮았어. 닮았어. 그냥 일반 단순 시제로 그냥 끝난 거야. 수진이는 아빠를 닮고 있는 중이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한국말로도 이상해요. 그런 동사들은 진행을 쓰게 되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나 소유, 뭐 인지, 지각, 의향, 감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일반적인 상태, 얘네들은 그냥 진행 안 된다. I want a hamburger. 나 햄버거 원해. 난 햄버거를 원하는 중이야.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잘. 물론 뭐 need나 want 같은 경우는 미국 10대들이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형을 일부러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이건 좀 탈문법적인, 비문법적인 현상인 거고 I'm really needing it.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난 실제로 그걸 정말로 필요로 하는 중이야. I'm needing it. 뭐 wanting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은 중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걔는 우리가 정상적인 문법으로 인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문법이고요. 어쨌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진행형을 안 쓴다. 네, 이 부분은 좀 대충 볼 수 있는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가 진행형으로 쓰인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동작을 강조할 때는 간혹적으로 진행형을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동사가 의미가 살짝 바뀌어요. 진행의 의미를 동작의 의미를 담아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사들은 다 상태를 강조하는 동사들인 거고 여기 있는 동사들은 action verb라 그래서 동작을 강조하는 동사들이 많습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는 말을 넣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taste는 여기서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인데 여기서는 지금 맛보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I'm tasting the bread. 나는 그 빵을 맛보고 있는 중이야. 이런 거 가능하죠. 아니면 뭐 C는 그냥 보다인데 나 그거 보여. 뭐 이럴 때 쓰이는 건데 나는 지금 구경하는 중이야. 동작의 의미가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동사일 때는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 실제로 뭐 맥도날드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loving it이죠. 아시죠? I'm loving it, McDonald's. 뭐 이런 게 있습니다. loving it,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실제로 많이 씁니다. loving it, I'm loving it. 그거 마음에 드는데 좋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짝 좀 비문법적이긴 한데 실제로 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 진행 시제 보죠. 완료 진행 시제는요. 우리 아까 그 12시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완료와 진행이 합쳐진 겁니다.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근데 앞에 있는 가장 앞부분이 기준 시점이었잖아. 그 기준 시점까지 이 동작이 진행됨을 강조할 때 완료 진행을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뭐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문장 보죠. I have been writing a letter for an hour. 나는 1시간 동안 편지를 써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고 1시간 전에 시작을 했겠죠. 1시간 동안 써오고 있는 중이다. 얘랑 I am writing a letter랑 뭐가 달라요? I am writing a letter는 그냥 지금 관심이 지금인데 지금 어떤 동작인지를 물을 때 묻는 거고 Are you writing a letter? Yes, I'm writing a letter.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그냥 1시간 동안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중이다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문만 보고 넘어갈게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5 years. 나는 5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완료 진행이요. I had been studying. 과거 완료는 항상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나왔네요. For 5 years before I went abroad. 내가 went abroad 하기 이전에 얘가 해외로 이 시점이 해외로 나간 시점이라 본다면 이전에 영어를 5년 동안 공부해 온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하고 있는 중이었죠. 를 강조할 때 과거 완료 진행을 쓰는 겁니다. 미래 완료 진행은요. 여기가 미래라고 본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완료니까 뒤돌아보았을 때 해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가 되는 거죠. 기준시점이 있어야 된다죠. 미래 완료도. 올해 말 즈음이 되면 5년 동안 올해 말쯤이 여기야. 5년 동안 이게 5년이에요. 5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가 됩니다. 미래 완료 진행. 한국말로도 복잡하죠. 영어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기 때문에 잘 안 쓴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출 포인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시험에 나오는 문법이거든요. 1번 포인트에 별표 쳐주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의 미래 대용이라고 써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를 쓴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얘기해 줄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 when절하고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갖는 시간의 부사절, 뭐뭐 할 때 하고 if절, 만약 뭐뭐 한다면 이 조건의 부사절, 이 두 개에서 한 90%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예문도 보면 when하고 if밖에 안 써놨죠 지금. 예문을 구하다고 하다 못 구한 거야. 실제로 많이 쓰이는 예문이니까 여기 넣는 것 같죠 이 문법책에서. I will start, 나는 시작할 거야. 미래 시제입니다. When she will come back next week. 다음 주에 그녀가 돌아올 때 나는 시작할 거야. 출발할 거야. when절이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갖는 when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 시를 쓴다. 다시 말해서 will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I will start when she comes back next week. 이것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I will not go camping. 나는 캠핑 안 갈 거야. If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의 일을 가정하는 거긴 하지만 미래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도 will 못 쓰고 if it rains tomorrow. 그냥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when절에서는 무조건 will 못 쓴다. 얘를 정리하면 이거거든. 부사절로 사용된 그러니까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갖는 게 부사절이거든요. 부사절로 사용된 when절에서는 will 못 쓴다. will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게 이 규칙의 포인트인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when절에서 무조건 will을 빼야 되는지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완벽합니다. 명사절과 형용사절에서는 그대로 각각 미래로 표현한다. 명사절은 일단 뭡니까? 명사절은 의문사절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when이 의문사로 쓰였을 때. when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형용사절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when이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나? when절이? 있죠. 관계 부사절일 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예문 보면 좀 쉽습니다. I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back. 언제 그녀가 올지죠. 이때 when이 언제죠? 의문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때는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will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뭐뭐 할 때의 의미였잖아. 이때가. 그때는 will 못 쓴다는 얘기고 여기는 언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will 써야 돼요. 여기서는. 언제이기 때문에 얘는 간접 의문문절이에요. no의 목적어야. 목적어는 명사만 되죠. 명사절에 사용된 when절이니까 의문사절이에요. 의문사절은 명사절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no의 목적어. 그래서 will 써야 됩니다. 이때는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Tell me the time. 나에게 시간을 말해줘. When she will come back. 그녀가 오게 될 시간. 이때 when절은 관계 부사절로 time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올 시간. 그래서 형용사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때도 미래의 일을 나타내긴 하지만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when은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 will 써야 됩니다. I don't know if it will rain tomorrow. 지금 문장 비슷한데 여기는 will 써야 된다 그러죠. 왜? if절이 no의 목적어잖아. 명사절이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 will 써야 된다. The day will come when 이런 게 좀 어렵죠.
얘가 뭐뭐 할 때인지 뭐뭐 앞에 있는 대의를 수식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풀 수 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수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법 공부하실 때는요,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주로 여행할 수 있게 될 날. 그죠? 뭐뭐 할 때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 날은 올 것이다. 그래서 형용사절로 사용이 되고 있는 관계 부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죠.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 지금 싸우고 있네. vs, versus의 약자죠. 뭐뭐 대 뭐. 과거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을 의미하며 과거 시제, 미안 미쳤나봐요 지금 밤이라. 과거 시제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날 일을 의미하며 그냥 과거에 일어나고 과거에 끝난 거야.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현재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거 좀 애매한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 아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거 시제는 단순 과거는 그냥 과거 기준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일어나고 과거에 끝났고 지금은 모른다가 더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말들과 자주 쓰인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죠.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면 틀린다. 어제, 그때, 그 시절에, 요전날에, 방금 막 2010년도 특정 날, 특정 연도, 21세기에, 3년 전에, 그리고 last 뭐뭐뭐, 지난밤 이렇게 그 당시에 언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뭐뭐 했을 때, 뭐 언제 뭐뭐 했니? 특히 when 많이 나오는데 같이 얘랑 현재 완료는 함께 사용될 수가 없다. 지금 처음으로 형광펜 꺼내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같이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말들은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는 말들이다.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문법책 다시 한번 꺼내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문 볼게요. 예문 정말 중요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었죠. 지미 카터는 has toured various countries since 1994. 1994년도 이래로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해 왔다. 지금까지, 지금을 기준으로, 기준 시점이 현재죠? 현재 완료.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들 여행해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1996년에 과거의 특정 시점이죠? 이 자리에 현재 완료 못 쓴다는 겁니다. has fallen 안 된다는 거죠. 벤처 캐피탈, 벤처 자본의 양은 액수는 떨어졌다. 53%만큼이나. From the prior year. 전년 대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2012년도인가 13년도 수능에 이런 식으로 문제 냈다가 소송당했죠? 헌법 소송이 뭐예요?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소송하는 거 학생들이 모아갖고 소송을 했어요. 퍼센트로 쓰면 안 되고 이때는 퍼센티지 포인트를 써야 된다. 이런 문장이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현재 완료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I have left really nervous the first time. I traveled by air. 잘못 나왔네. 오타입니다. 이거 left가 아니라 felt입니다. felt. I felt 정말로 초조함을 느꼈다. The first time I traveled by air.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특정 시점 나타내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travel by air는 비행기 타다죠. 비행기 타고 여행을 했을 첫 번째 처음에 정말로 긴장됐다. 과거의 특정 시점 콕 집어 말하니까 현재 완료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완료는 관심이 현재에 있으니까 과거의 기준 시점을 제시하면 안 된다. My mom said very cruel things. 엄마는 매우 잔혹한 걸 말하셨지만 뭐 이런 거 왜 있어요? 읽좀 합시다. Flight cancellations, 항공편 취소는 최근에 증가했다. 최근에 라는 최근은 막연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고 있죠. 이때는 주로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인다. I have had these pains in my side. 내 옆구리 쪽에 이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언제 이후로 since절도 현재 완료와 함께 잘 사용되는 표현이죠.
시제일치 보겠습니다. 시제일치는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받는다. 주절이 현재인 경우 종속절의 문맥에 따라 다양한 시제가 가능하나 주절이 과거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 이 문장 왜 쓴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얘가 중요한 거죠. 주절이 시제가 과거인 경우만 시제일치 규칙에 락이 딱 걸리는 겁니다. 얘는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야. 다양한 시제 가능하다잖아. 그럼 시제일치 원칙이 아닌 거죠. 그냥 아무거나 쓰란 얘기잖아. 주절이 시제가 과거인 경우 종속절은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종속절이 뭐냐는 거예요. 주절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종속절을 모르겠대. 종속절 정리해볼까요? 종속절은 세 가지입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종속절은. 명사절이 뭡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절. 형용사절이 뭡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 부사 역할이 뭡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절. 이 절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명사절은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 그랬죠. 문장에서 절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절인 거야. 지금 that he works hard가 주어, 동사, 목적어죠.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 목적어는 명사만 가능하니까 얘는 명사절인 거예요. 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명사절. 그럼 얘가 종속절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형용사절 있죠?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을 얘기해요. 그냥 같은 말이야. 형용사절이랑 관계사절이랑. 관계사절은 형태의 명칭인 거고 관계사로 시작하는 절이란 얘기고 형용사절은 역할의 명칭인 거예요. 그 역할이 관계사절의 역할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어쨌든 형용사절. 부사절은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인 거죠. 뭐가 있냐? 얘는 종류가 좀 다양해요. 부사절 종속 접속사 뭐 if나 because나 although나 when이나 이런 것들 있죠? 뒤에 뭐가 붙어야 뒤 붙은 말하고 같이 해석하는 애들. 얘네들 아니면 뭐 so that 구문의 대절이라든지 so important that 너무 중요해서 대디하다. so that 구문 있죠? 그렇게 결과를 나타내는 so that 구문. 아니면 뭐 이유를 나타내는 대절도 있어요. I'm happy that you finally came. 네가 마침내 와서. 이유를 나타내는 대절이라든지 이 다 부사절이라는 얘기죠. 이걸 두고 종속절이라 부른다. 이 절 안에 있는 시제는 주절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언제? 주절이 과거인 경우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얘 종속절을 먼저 딱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종속절 구별하고 앞에 주절이 있다면 이 주절 다음에 나오는 이 종속절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종속절이니까 주절 눈치를 딱 보고 주절이 과거일 경우에는 얘는 반드시 과거 또는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구나는 이야기인 겁니다. 주절이 현재면 아무 관련이 없죠. 근데 학생들 중에 어떤 영리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시제가 12개나 되는데 왜 지금 과거랑 현재만 놓고 이야기하세요? 주절이 과거 완료일 때도 있을 거고 주절이 미래 시제일 때도 있을 거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정리할게요. 그럴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있을 때도 있는데 걔네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가 아니야. 안 나와. 그럴 때 너무 복잡해져서. 아시겠죠? 그래서 시제일치 원칙에 시험에 나올 때는 주절이 과거일 때만 나와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됐죠? 그래서 예문 조금만 볼게요. I think that he works hard. 이건 가능하죠. 현재 시제니까. 근데 얘가 주절이 중심 동사의 본 동사의 시제가 과거일 경우에는 종속절은 이렇게 과거이거나 아니면 과거 완료여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현재 못 쓴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I thought that he works hard.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석은 알아서 해보시고요. 밑에 시제일치의 예외. 시제일치의 예외요. 시일치가 뭐였죠 방금? 시일치가 뭐였어? 주절이 과거일 경우에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완료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너무 막 낙서를 해놨네. 이 별표 쳐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시제일치 규칙이야 그냥 이 문장 자체가. 근데 예외가 있대. 이 예외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주절에 적용이니 종속절에 적용이니? 종속절 적용이죠. 지금 주절은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지 맘대로인데 종속절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글씨 너무 개판으로 쓰면 나중에 보고 후회하더라 내가. 어쨌든 종속절에 적용한다. 이때 예외가 있대. 그러니까 종속절에 적용되는 이 시제일체가 과거나 과거 완료가 아니어도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종속절이 일반적 사실, 진리, 현재의 습관, 현재도 미치는 사실일 때. He said that. 그는 말했다. 주절이 지금 said죠?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잖아요. 현재 시제 쓴다. He said that. 그는 말했다.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말했다. 말한 건 과거지만 시제일치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실, 일반적 현재 상태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일 거 아니에요. 그죠? My friends told me that. 내 친구는 나에게 말해주었다. 주절이 지금 과거죠. I have a good sense of humor. 내가 일반적으로 현재의 상태가 유머 감각이 좋다고 말했다. had를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종속절의 현재 시제를 쓴다. 종속절이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는 항상 과거 시제 쓴다. 이 자리에 현재 완료나 이렇게 과거 완료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에 발발했다. 시작됐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까먹으면 안 돼요. 1950년도에 북한군이 남한을 쳐들어와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50년 6월에 6월 25일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53년도에 휴전협정이 일어났죠. 아마 어쨌든 이때 시작이 됐다. 주절이 과거긴 하지만 과거여서 종속절 시제일치 한 것 같지만 얘는 시제일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역사적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시제일치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 그냥 단순 과거를 쓴다. 자, 체크 U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푸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끄덕끄덕 하시면 공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 콜럼버스, 그쵸, discovered죠. 왜냐면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discovered. Mountain Everest, 그쵸, 불변의 진리, 현재의 상태죠. 그래서 is located, 현재 시제 써야 됩니다. 현재 수동태네요. 기준 시점이 현재가 된다는 얘기죠. The Olympic Games every 4 years. 매 4년마다. 부가적인 정보지만 every 다음엔 단수명사가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매 뭐뭐마다 의미로 쓰일 때는 복수명사 나올 수 있습니다. 매 4년마다 take place는 발생하다는 뜻이죠. 일반적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얘는 뭐뭐 할 때로 해석이 되죠. 그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will 쓰지 않는다. 그래서 arrive입니다. 네가 도착할 때 그곳에 내 조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My father in 2 years. 2년 뒤에. 이때 이는요. 뭐뭐 뒤에란 뜻이에요. 2년 뒤에 당신의 직업으로부터 은퇴하실 겁니다. 단순 미래 시제.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었고요. 뭐뭐 어고가 있죠. 어고는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고르면 나쁜 사람 made 골라야 됩니다. 과거의 시점을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쓰일 수 없다. 뭐가 떨어졌네요. she, 여기만 보고 알 수가 없죠.
since 1997. since는 현재 완료와 잘 어울린다. 1997년 이래로 그녀는 국제 박람회에 참여해 왔다. take part in 참여하답니다. participate in과 같아요. 어고가 있죠? 현재 완료 안 돼요. visited. 로마에 2년 전에 방문했다. The president told me that. 대통령은 나에게 말했다. 과거 시제죠? 그러면 기준 시점이 과거면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 얘는 현재잖아. 아니 미래 시제지만 조동사 will이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조동사의 현재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과거형으로 바꿔준 would가 쓰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시제일치 규칙 때문에 would를 쓴다. 대통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나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대통령인지 회장인지 모르겠지만 My family when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라는 기준 시점이 있죠? 이 현재 완료랑 함께 못 쓰죠? 왼절은 아까 이야기했었죠? 현재 완료는 아닌 거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가 이때야 과거 도착했을 때 이미 가족은 저녁 식사를 뭐 이때 끝냈을 수도 있고 이때 끝냈을 수도 있겠지만 끝내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식탁 위에 밥이 없었다. 뭐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고요. 뒤에 문제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이 문제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가는 한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푸시고 모르는 부분이나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지금 뒤에 조금 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 파일상에 어떤 이게 약간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튼 뒤에 보지 마세요. 여기서 영상 끝이고 시제편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